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보보호대학원 박용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여러분 원우 중에 한 분인 오창현 원우가 석사학위 논문 디펜스를 마쳐서 지금 막 마쳤죠. 네, 네, 막 마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소감 좀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은 또 진짜로 이런 석사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연구를 끌고 왔을까를 한번 공유하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꿀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충현 의원님 일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논문 심사 때는 여러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다 같이 심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다른 일정으로 나가셨고, 이제 오창현 원하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런 녹화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원어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요. 뭐 감사의 글, 안에 내용, 영어 쓰는 거, 이런 거 다 준비하느라 사실 다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다른 기회에는 또 다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얘기는 이제 어떻게 이걸 연구를 이렇게 끌고 왔는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보보호대학원 정보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오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는 논문으로 졸업할지 아니면 학점으로 졸업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제가 논문으로 졸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좀 굳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보보호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파견을 해서 정보보호 침해 대응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학술적으로 좀 연구하고 싶어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출하기가 거의 어려워서 연구를 선뜻 시작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수강했던 정보보호 컨설팅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안에 정보보호 인력이 배워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구해야 되는 부분,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연구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방법들이 실제 정보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주제로 논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제 과목을 들으신 거죠? 정보보호 컨설팅 과목. 두 번째 학기에. 예,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좀 딥다이브라고 하죠. 좀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숙제 자체가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제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학술대회에 가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셨죠. 네, 두 번째 그 다음 학기에. 네, 그 다음 학기에 가서 이제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학기,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그 학기에 이제 연구 방법도 배우고 정보보호 컨설팅에 대한 교육 방법론을 이제 딥다이브 하면서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학술대회 준비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숙제로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야지 이제 학술대회 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완성도를 좀 높여가지고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는 그 발표도 학술대회 발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 발표셨죠. 네, 이런 연구 논문에 대한 발표는 아마 처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창현 원우도 이런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는 게 다 처음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고 또는 직장 생활 안 하신 원우들도 많으시니까 다처분인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딥다이브 해보고 그의 완성도를 높여서 가서 이제 학술대회 발표하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됐죠? 그 학술대회 발표하신 다음에 이제 저하고 사이버상에서 계속 연구 미팅을 계속 했죠. 그렇죠? 네. 그 IT 학술제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학술제라고 들어서 그거에 맞는 형태로 준비해서 학술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이 논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딥다이브 한 형태로 연구를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교수님하고 사이버상에서 만나서 연구 테마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연구를 들어가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빼먹을 뻔한 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학술대회는 연구 방향을 좀 준비하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포멀한 증명은 아직 없어도 되는 형태가 이제 학술대회 논문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널지에다가 논문을 실어야 되는데 그 형태는 이제 증명이 있어야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서 이제 저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술대회 발표한 이후로부터 이제 물론 이제 처음 학술대회 발표였기 때문에 또 주위에 학술대회 발표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경험도 별로 없었는데 네, 하시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이제 제 내용들을 많이 따라 해서 하셔서 이제 뭐 아주 가서 발표하셔서 사실상 그때 발표한 사람 중에 꽤 상위에 발표하는 네, 완성도를 갖고 왔어요. 네, 물론 이제 오창영 원우 다음에 또 이제 박재범 원우가 또 보고선 또 가서 발표해서 박재범 원우도 굉장히 상위에 발표를 했고 굉장히 그 어디언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네, 다 오창영 원우가 또 그 발표를 잘해서 그 뒤에 제가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한 저널 연구까지 이제 또 2학기를 이제 소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2학기 동안에 이제 증명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이제 딥다이브를 해서 하셨죠. 네, 제가 딥다이브 했던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논문이 정보보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PBL 교육 방법 적용 및 효과성 분석이라는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IT 학술제에서는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직무를 표준화하고 PBL 교육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널을 준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 양성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PBL 교육 방법이 뭔지를 조사하고 그걸 소개한 다음에 그 PBL 교육 방법이 컨설턴트 양성에 맞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맞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연구 방안을 그 PBL 교육 절차를 4단계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 형태로 방법을 만들었고요. 크게 3가지로 정보보호 컨설턴트 프로젝트 기준으로 뭐 제안이라든지 ISMS 인증, 그 다음에 취약성 점검 이렇게 3가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21문항의 설문을 주어지고 그 효과성을 검증을 했고요. 효과성 검증이 좀 우수하게 나와서 적절하다라는 평가에 검증을 수록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딥다이브한 내용을 저널에 수록하게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뭐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PBL 교육 방안도 사실은 잘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어쨌든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 얘기를 해줘서 근데 혹시나 이제 들으신 분 중에 이제 PBL 방법이 뭔지 몰라서 이 컨텐츠 잠깐 동안 이제 오창영 원우가 얘기한 걸 모른다. 네, 모르셔도 돼요. 네, 모르신 게 사실 당연해요. 이제 오창영 원우도 처음에
이런 걸 다 알고 아니, 시작한 게 아니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PBL 방법이 몰랐습니다. 뭔지도 알게 된 거고, 네. 뭐 짧게 얘기하면 이제 PBL 방식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 교육의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PBL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프로치를 찾아서 PBL 방식이라는 걸 해서 이제 했다라는 얘기고, 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좀 좋은 일도 있었죠. 뭐 좋은 일이라고 표현해야지 모르겠지만은 모 대학에서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연락은 나한테 왔지만, 네, 오창영 원하고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학술대에 발표하고 났더니 모 대학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4차 산업 교육에 이제 PBL 또는 액티브 러닝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런 연구를 좀 와서 학생들 대상으로가 아니라 교수님 대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 60명 같이 갔었죠. 우리가 가서 50명, 60명 되시는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이제 PBL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교수가 교수를 가르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가서 어쨌든 그런 강연 뭐 강의를 가서 같이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가서도 사실은 굉장히 결과가 좋았죠. 거기 주최 측에 가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질문을 해가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했죠. 네. 상당히 Q&A 시간이 길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PBL 교육 방법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뭐 미네르바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에 그렇지. 대해서 먼저 그렇지.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지. 그 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네, 저희가 라이브로 실시간 세미나를 하는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맞아요. 네. 교수님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액티브 러닝의 이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네. 저도 교수님 앞이라서 굉장히 뭐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근데 새로운 분야를 같이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출발선에 있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널을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널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어들이 들을 때는 웬 논문을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술대의 논문은 증명 방법이 없는 방법론적인 데까지만 작성하는 거. 방향성만. 방향까지만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증명 방법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저널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입니다. 책. 그러니까 책을 판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hesis,고 그래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인트로덕션부터 해서 굉장히 긴 내용을, 그러니까 꼭 내가 직접 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연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누구든 그 thesis,를 읽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네. 저널은 추격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어야지 읽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는, 사실은 아까 방향성만 얘기하는데 방향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다는 얘기를 좀 집어넣는 것도 학술대회 논문이 저널에 비해서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핫한 연구를 서로 이제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학술대회라는 거고, 자기가 딥다운된 정제된 연구를 발표하는 게 이제 저널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도 학술지에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전날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진짜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제시가 되는 걸로 느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이제 마무리를 줘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즉흥적으로도 볼 수 있고 완전 즉흥적인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항상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일반 세미나실에서 지금 녹화를 해서 중가운데 약간 잡음이 있고 좀 녹화 화질도 좀 안 좋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셨어서 다음번에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한 얘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또 뭐가 논문 쓰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네.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별일도 아닌 문제로 오창윤은 고문을 엄청나게 했던 적도 많아요. 네. 네. 네, 뭐 카톡으로도 대화도 나누고 이메일로도 나누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실시간 세미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톡을 나눴을 때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창윤이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교수가 하라는 대로 일단은 했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일단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디스커스하기가 편했고 여러분들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는 흉내라도 내시는 게 좋아요.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연구를 하는 스타일에서 모범생 스타일만 해봤으면 해야지만 연구가 나온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가운데 이제 프로젝트나 회사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좀 약간 휴지기를 갖기도 하셨죠? 네. 연차를 내거나 네.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주말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또 휴가 때도 조금 반은 휴가를 갔다 오고 반은 이제 여기 논문 연구하시는데 쓰셨고 사이드 이펙트도 좀 있었죠. 집에 아이가 좀 공부하는 게 좀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한 2년 반 동안 대학원 그렇죠, 학습을 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이용해서 학습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근데,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딸이, 그 전에는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막 놀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2년 반 동안은 주말을 반납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렇지. 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와서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공부하는 걸 보여줬더니 아빠는 오늘도 공부하네. 나도 공부는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럼 제가 공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딸도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조금 면학 분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유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오창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졸업생들도 저한테 와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이제 자기 자녀들이 전에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면학 분위기가 집이 딱 되니까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더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 내용을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전혀 모르던 교육 방식 아닙니까? 이 사이버 교육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사이버 베이스드 교육 방식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왔어요. 사실 오늘의 톡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너무 지루하실까봐 요 얘기도 한번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거를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을 쓰기로 일단 결심을 하고 AT 학술제에서는 방향을 좀 보게 드렸고 그 다음에 저널에서는 이걸 검증하고 실제 논문의 실제적인 내용,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널을 일단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 공개 심사를 받았는데요. 저널 통과된 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는 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널 통과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이기도 하고
검증을 어떻게 할까?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 그 교수님하고 많이 상의하면서 부분이 도출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로 오는 논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뭐 좀 편하게 좀 발표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논문 쓰실 분들은 이런 차례를 잘 지켜주시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해보고 나니까 지금은 다음에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하겠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전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뭐 회사 일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뭔가를 내가 찾는다면 찾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 좀 쉽게 어떤 걸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한 단계 좀 이걸로 인해서 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꼭 그 논문으로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나도 또 하는 얘기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제들이 지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 논문 주제들이 한두 개 더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나와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시간만 좀 빡세게 넣는다 그러면은, 오창영 원우는 이제, 요 주제를 하다 보니, 또, 그 파생되는 주제들이 있어서, 네, 그 주제들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주제들이 이제 한두 개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 성과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야를 가든 그런 분석 능력, 또 자료를 구해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것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겠죠. 맨 땅에 헤딩 방법을, solid하게,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 다음에 성과, 또 이렇게 다 얻으실 수 있겠어요. 다른 얘기, 자격증 얘기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시청해 주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